여성들의 건강한 노후의 시작, 바로 폐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났을 때 내가 정말 그 기쁨과 함께 폐경도 똑같은 기쁨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좀 반대 입장이에요. 네. 반환점을 돌면 꼬린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희망감 갖고 뛰어야 되는데 이 꼬린이라는 게 결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끝이라는 네. 거니까 굉장히 우울한 얘기입니다. 환자들 앞에서 안경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굳이 폐경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려는 게 뭐냐면 네. 사실 여성들을 좀 많이 배려를 해야 됩니다. 아, 이제 보면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보면은 여성은 호르몬에 대해서 너무 모든 것들을 다 지배당한 상태거든요. 아, 근데 남성은 그렇지 않아요. 남성은 이 호르몬이 끝까지 남성 옆에서 지켜주는데 네. 여성은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없어지다 보니까 내 몸이 왜 그런 거 있죠? 흔히 말하면 이게 뭐 유튜브에서 적합한 표현이 모르겠지만 뽕을 맞은 거예요. 여성 호르몬. 네.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금단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여성은 50대부터 이 여성 호르몬에 대한 금단 증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남성들도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여성 호르몬이 여성에게서 줄어드는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매일같이 두 갑을 피다가 뭐 한 갑, 열 가지, 그다음에 한 개 피 이렇게 줄일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피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수가 몸이. 여성들이 굉장히 힘든 몸이에요. 그러면 왜 여성 호르몬을 내가 여자들을 보호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성 호르몬이 그럼 여자들한테 왜 있었을까? 사실은 제가 뭐 산부인과 의사지만 이 출산과 이 굉장히 관련성이 깊거든요. 네. 이 출산이 끝남과 동시에 여성 호르몬은 이미 몸에서 나는 여자가 아니라는 내 몸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출산 시기부터 그 걱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은 진짜 남성이 끝까지 보호해줘야 되는 존재다. 이 호르몬만 보더라도. 네. 남성은 왜? 난 죽을 때까지 남성 호르몬은 나오는데 여성은 어느 순간 딱 안 나와서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성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렇죠. 영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성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 폐경이라는 시기가 사실은 여자이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네,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겪어본 사람만 알고 이게 왜 힘든지. 남자들도 딱 알 거예요. 내가 담배 매일같이 한 갑씩 피다가 끊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내가 4, 50년을 나를 지배했던 호르몬이 어느 날 안 나온다? 이건 난리 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군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또 이해가 가는데 사실 여성들을 배려하는 영상이어서 여성들이 들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여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또 여성을 배려하고자 하는 남성들도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네. 여자 옆에는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남성과 여성은 이래서 서로 보완적인 존재고 내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너를 좀 평생 지켜줄게 라는 남성의 그런 마인드가 저는 여성의 그 폐경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인터뷰는 저로서도 좀 뭔가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임하게 되는 네, 그런 바로 형님 그 시기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 폐경이라는 상황, 여성 호르몬의 단절 네. 이렇게 쉽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죠. 단절입니다. 정말 단절이 맞고요. 아예 뚝 끊긴 거예요. 누군 그래요. 어디서 좀 나오진 않아. 아닙니다. 그냥 내 몸에서는 아예 끝나는 거예요. 반면 남성들은 줄어들긴 하죠. 하지만 줄어들지만 끊임없이 나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성들의 폐경, 완경 연령대는 어떻게 짐작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50세를 우리가 보면 흔히 보면 아는데요. 요즘에는 좀 더 빨라지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47부터는 위험도가 있다. 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갱년기라는 거와 또 폐경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갱년기는 사실 말하면 폐경이 오기 바로 그 전 단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 요즘엔 이제 혼용해서 사용도 하지만요. 네. 하여튼 그 시기가 또 한 1, 2년 지속이 되다가 어느 날 이제 뚝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금연을 해야 돼. 좀 줄일까 하는 시기가 1, 2년 되다가 어느 날 딱 금연이 되는 시기가 폐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니라는 아니죠. 거예요. 네, 절대 내 의지로 되지 않고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내가 폐경이 되는 시기를 늦추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성은요, 가임기와 폐경은요, 옛날에 신석기 시대 때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수명은 옛날에 구석기 시대보다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그렇지만 여성이 임신하고 폐경하는 시기는 그 수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 사람에 따라 네. 폐경이 오는 연령대는 다르잖아요. 네. 40대 후반부터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해서 심지어 뭐 50대 중반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간혹 있죠. 이게 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50대 중반이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이제 건강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호르몬이라는 것은 내 몸을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를 네. 하니까 내 몸의 건강이 결국은 건강한 호르몬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호르몬이 안 나오는 시기는 내가 병적인 거를 빼놓고는 대부분은 어느 정도 지켜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네. 뭐 요즘 가속노화다 저속노화다 얘기를 하지만 이 폐경기를 늦추는 것도 인간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닌 거네요. 그럼 형이 잘 말씀하실 때 가속노화, 저속노화 있지만 가속 폐경, 저속 폐경 얘기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돼요. 네. 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에서 봤던 증상들이 이제 내가 시작이 되는구나.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아프지도 않은데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면 한 번쯤 호르몬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 폐경 이후에 갱년기를 겪는 여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갱년기와 폐경을 혼용해서 하는 얘기고요. 네. 이 갱년기는 폐경 전에 1, 2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호르몬이 안 나오는 그 시기부터 쭉 내가 생을 다할 때까지를 우리가 폐경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흔히 말하는 갱년기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면 호르몬 수치를 점검해라. 그렇죠. 일반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호르몬 수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나오죠. 네. 그래서 호르몬 수치는 우리가 FSH라는 수치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머리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라 하는 수치입니다. 머리에서 나오겠죠.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난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인데 내가 호르몬이 없으면 만들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겠죠. 그 수치가. 그래서 그 수치가 일정 수치 넘어가면 당신은 호르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만 보더라도 거의 90% 이상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수치가 높으면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뜻인 그렇죠. 거군요. 네, 만들어라 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호르몬의 정량을 수치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알 수는 있는데 여성의 호르몬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간 수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정하거든요. 네네. 술을 안 먹으면. 근데 여성 호르몬은 흔히 말하는 배란을 겪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월경을 하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웨이브를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딱 시점을 보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머리에서 있는 자극 호르몬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증상을 따져보면 뭐 제 아내의 경우도 돌이켜보면 일단 많이 더워했고요. 네. 그리고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증상? 네. 지금 제 증상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 나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시네. 제가 이거 좀 뛰고 왔거든요. 네네네. 이게 계속 땀이 나니까 사람이 굉장히 좀 위축이 됩니다. 어디 가서 그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도 하고 내가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가는데 땀이 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땀이 나면서 굉장히 기분이 짜증이 나죠. 야, 이거 이래서 꼭 나가야 돼? 집에만 있게 되죠. 그러면서 심장도 두근두근 하면서 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의 트러블이 굉장히 많아요. 폐경 전에는 남편이 저렇게까지 코를 고는 줄은 몰랐는데 내가 깨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 정도였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런 시기가 바로 온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갱년기구나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게 이게 거의 한 80~90% 겪는 증상 중에 하나니까 이런 증상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 잠 못 드는 밤에 제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으면 그렇게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듣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코를 골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과도하게 피곤한 날은 코를 고나 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자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각방 쓰는 부분들도 굉장히 네. 많고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서로 간에 내가 그래도 잠시라도 남편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두 시간이라도 푹 잘 수 있다면 네. 저는 그것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까요? 그러면 잠자는 환경을 좀 바꿔보세요. 온도와 습도도 좀 바꿔보고 친구들도 이번 기회에서 한번 좀 기분 좋게 사보고 네, 남편이 그렇게 미웠다고 그러면 옆방으로도 좀 내보내고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네. 지금부터는
당신의 특권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간혹 하죠. 남는 방이 없으면 소파로라도 그럼요. 내보내셔야죠. 네. 안면 홍조도 네, 관련된 같은 증상인 겁니다.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뇌하수체가 아까 얘기했던 금단 증상을 겪는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뇌하수체가 세팅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나는 이런 온도에서 혈관은 이렇게 작용해서 확장이 되고 심혈관계를 이렇게 돌려야 되고 왜 우리가 사우나 가면은 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네네. 이거는 다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세팅이 돼 있다가 금단 증상을 겪으니까 얘네들이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이 온도도 아닌데도 확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나고. 근데 이 증상이 평생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적응을 하거든. 단 평생 적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금단 증상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70, 80대도 선생님 저는 다시 갱년기예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이 증상은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고 없어졌다 또 나타나고 그야말로 평생 따라다니는 증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도 갱년기를 겪는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군요. 그럼 정확히 말하면 폐경이 되면 그 갱년기 증상은 중단되나요? 아니죠. 그걸 계속 올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폐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생리가 끝나는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요즘에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생각되는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갱년기다라고 하는 건 증상을 좀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네. 시기를 보면 폐경, 그다음 증상을 보면 갱년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갱년기가 뭐 몇 월 며칠에 시작해서 몇 월 며칠에 끝났다 이런 개념은 아닌 그런 거잖아요. 거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 시즌이 흘러가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러면 말씀하신 이 모든 증상이 누구나 동시에 다 나타나나요? 아니면 선별적으로 나타나나요? 아마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80%는 증상을 다 겪는다고 그러고요. 네. 안 겪는 1-20%도 내가 심하진 않을 뿐이지 나도 모르는 증상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 호르몬의 이러한 중단으로 인한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 겪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여성 호르몬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뭐 얼굴이나 피부나 이런 데 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장 중요한 심혈관계, 그 다음에 뼈.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100세 아니면 평생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럼 딱 두 가지만 인간이 지키면 됩니다.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뼈,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뼈죠. 네네. 그리고 평생 돌아가는 혈액.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인간은 죽지 않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혈액이 돌고 걸을 수 있다라는 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여하는 게 여성 호르몬이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결국은 골다공증이고요. 심혈관과 관련된 예를 들어 고지혈증이나 그 이후로는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 통계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고혈압이나 이 심혈관계는 50대까지는 남성이 월등히 높다가 50대부터는 완전히 역전이 돼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면 아니 저렇게 마르고 저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혈압이 이렇게 높으시네요, 콜레스테롤이 높으시네요 라고 하면 대부분은 다 이 갱년기, 완경과 관련된 증상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또 치료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많이 먹고 내 생활이 불규칙하다면 그걸 고치면 돌아오는데 이 갱년기는 참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다. 이 네.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질환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영양소를 공급한다든가. 부족하면 채워줘야죠. 결국은 호르몬을 채워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이런 여성 호르몬의 갱년기에 대한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지금도 개발이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진짜 원초적인 여성 호르몬이었다면 지금은 몸에 될 수 있으면 해가 되지 않는 2차, 3차 지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로 채워서 내가 증상도 중요하지만 내 몸을 100세까지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좀 젊게 100세까지 유지하겠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많이 얘기를 하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단지 당신이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나고 이런 증상을 고치려고 이 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100세까지 젊어지려고. 예,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개념이지 단순히 증상 완화를 위한 건 아니다. 네. 그리고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뭐 땀이 안 나고 바로 안면홍조가 치료되고 이런 건 아닌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한두 달 드시면 어느 정도는 또 증상 완화되고. 증상 완화되죠. 네. 이렇게 호르몬 대체요법을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됩니다. 이미 옛날부터 예, 예, 다 예. 호르몬 대체요법을 썼군요. 예, 예. 그래서 그만큼 호르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가장 저도 의사지만 못 고치는 병들이 몇 개 있잖아요. 머리 빠지는 거, 네네. 폐경. 네. 사실 여드름도 불치병이에요. 여드름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긴 뭐 그냥 짜잖아요. 증상을 조금 네, 완화시킬 이런 뿐이지.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굉장히 원초적인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폐경도 아니 지구의 전 인구의 반이 겪는 증상인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도 좋은 약들이 아마 개발이 되고 있을 겁니다. 부작용 걱정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그 부작용은 저는 그닥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오히려. 네. 네. 예를 들어서 그게 정말 유방암을 많이 물리니까 이걸 많이 먹어서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드실 때의 이점이 너무너무 이롭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 제가 차를 몰고 왔거든요. 네네. 아니 이거 교통사고 날까봐 차를 몰까? 라는 고민이 우리가 안 하고 살잖아요. 사실 매일 교통사고는 일어남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하지만 이로움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게 경고는 위험성은 있죠. 예, 내가 교통사고 날 것처럼 유방암의 위험성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극히 미미하다. 예, 그래서 크게 무시할 정도가 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단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있다. 다른들보다 월등히 높은 사람들. 네. 예를 들어서 내 차가 너무 낡아서 사고가 날고 그렇죠, 차를 바꿔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이런 위험도가 있는 것처럼 내가 유방암에 걸릴 어떤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든지 비만이나 과거에 내가 출산력 이런 것들을 모조리 봤을 때 아니면 뭐 유전 우리가 뭐 브라카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 검사를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조금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약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뭐 운동으로 뭐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네, 운동은 근데 사실은 여성 호르몬을 대체하기에는 덕없이 부족하고 네. 사실 우리가 갱년기를 치료할 때는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도 많이 되거든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여성분들은 굉장히 위축이 되고 나가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시기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다 떠나는 시기고 굉장히 외로운 시기잖아요. 그 50대라는 맞습니다. 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둥지 증후군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럴 때 내가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커다란 정신적인 거를 극복하는 거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운동을 많이 해서 호르몬이 나온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심리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 그러면 뭐 요리 잘하시고 음식 좋아하시니까 먹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그것도 이제 참 어려운 게 아니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서 콩을 먹으면 이소플라본과 같은 여성 호르몬과 대체된 식물성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이 도움을 줘서 괜찮다고 하지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건 또.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호르몬도 처음에는 동물, 돼지나 여기에서 호르몬을 해갖고 대체요법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미미하긴 해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해결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개발을 했으면 제가 노벨상을 받았겠죠. 그만큼 아직 극복되지 않는 게 갱년기의 치료다. 그래도 여전히 호르몬 대체요법을 쓰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르몬제를 먹으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조금 위험도가 있네. 네. 그러면 늘 호르몬제를 먹고 살짝의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50대 이후입니다. 평생 내가 건강하게 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요즘의 질환이란 추세가 일찍 발견되면 암도 암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완치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어느 게 무서우냐? 나는 건강하니까 병원에 안 가.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내가 왜 병에 걸려? 나는 병원에 갈 일이 없어. 이런 분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시면은 호르몬 대치요법 특별한 거 없으면 하세요. 그리고 조금의 긴장감을 가지고 의사와 2달, 3달 정도 매번 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저도 이제 그런 환자가 많은데 이런 얘기만 하다가 수다 떨다 보면 내가 아픈 얘기 다 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호르몬제를 먹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등이 뻐근해요. 아니면 어디가 아파요? 그럼 내시경 한번 받아보셨나요? 아니 안 해보셨나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래서 병원에 협진을 넣어드릴게요. 네. 아니면 이 병원에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호르몬과 관련 없는 다른 병도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 먹기에 나름이지 단지 나는 호르몬 때문에 유방암에 걸려. 나는 호르몬이 나를 아니에요. 그래서 드십시오. 저는 드시라고.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임하는 게 맞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어쨌든 먹는 약인 거죠. 이게 주사로도 뭐 단번에 해결할 수 있나요? 근데 먹는 약이 있고 바르는 약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바르는 약과 같은 경우도 각각의 적응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제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냐 아니면 황체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과 복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의사와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평생? 저는 보통 우리 호르몬 대치요법을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 보면 65세까지는 우리가 큰 무리 없이는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60에서 65세부터는 의사와 상담하면서 더 이걸 진행할 건가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다른 문제가 생겼으니까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가봅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사와 상의하시면 되고요. 내가 평생 이 약을 먹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지금을 드신다면 10년 후에는요, 여러분들 한 번 먹고 평생 안 먹어도 되는 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젠가. 그러니까 왜 이 약이 내가 평생 먹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시에 이 시기에 가장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일까? 의사한테 상담하시고 최적의 약을 찾은다면 하면 그게 바로 건강을 찾지 않나. 그런 거 물어보라고 의사 선생님이 계신 거죠? 그렇죠. 네네. 이게 사실 폐경 시작되면서 이제 바로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신 분도 있지만 한동안 안 하고 잘 버티셨단 말이에요. 중간 이후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나요? 네, 그래도 요즘에는 상관은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이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실이 될 것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심혈관계 쪽에서는 초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65세부터는 오히려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는 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70세다 80세다 그러는데 내가 호르몬 대체요법을 할까 그럼 왜 하느냐를 또 중요시해야 돼요. 골다공증 치료를 하실 거냐 아니면 내가 갱년기 증상이 나와서 먹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되니까 아직 여기서의 정답은 없죠. 사실 갱년기가 뭐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이게 심리 또 정신 건강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이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형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뭘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사실. 심리적인 지지대가 돼요. 심리적인 지지대가 되고 우리가 애기들 키워가셨지만 사춘기 때 어때요? 애들이 말 안 듣죠. 그렇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너는 사춘기니까 이 시기가 지나면 또 괜찮을 거야.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갱년기를 사랑으로 보듬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그러면서 절대 이해를 못하는 남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사춘기도 그렇고 우리가 뭐 갱년기도 그렇고 결국은 다 호르몬으로 인한 내 심리적인 거나 정신적인 게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가 아니에요. 그냥 이해해야 돼요. 그거를 자꾸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납하고 그럼요. 받아주고 힘들겠다 지지해주고 그리고 자꾸 그 사람을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손잡고 나가서 그 사람이 앞으로 반평생을 같이 또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해야 될 무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결혼할 때는 아이였지만 지금 이제 아이가 다 떠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남편과 내가 둘이 평생 뭐하고 살까? 그 반려견은 저는 물론 도움이 되지만 반려견에 의존하는 건 좀 아니라고. 전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전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뭔가를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과거에 진짜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이들 키워서 시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이걸 해보고 싶었어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 운동도 좀 한번 해볼까? 그러면 무엇을 같이 꾸준히 남편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꼭 찾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받쳐주는 게 남편입니다. 사실 이 갱년기는요, 약보다도요, 남편이 치료하지 않으면 저는 불치병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여성들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20년, 30년 동안 분명히 포기하고 희생하고 양보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찾아서 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하고요. 아내가 50대 웃음이 네.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웃음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아, 그 웃음을 옛날에 웃음이 너무 왜 이렇게 됐어? 아마 그 생각 들거든요. 그런 밝은 웃음을 찾아주는 게 저는 남편이라고. 왜 이렇게 됐겠어요? 다 남편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혹시 남편분 토달지 마세요. 그냥 다 이해하시고. 왜? 우리는 안 겪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금단이 없어요. 줄 뿐이지. 여성분들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불안감과 항상 사람이 아프면요, 내가 이러다 죽나? 라는 생각부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보면 너무너무 우울해져요. 네. 그래서 남편분 무조건 이해해라. 이유는 없다. 그냥 무조건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임신 시기에 잘 못해주면 많이 서운해 하잖아요, 아내들이. 이 폐경기가 더 크겠네요. 당연하죠. 반도 못하는데. 그리고 뭐 갱년기 증상 나타나는 1, 2년만 잘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쭉 잘해줘야 하는 개념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산과니까 산모를 많이 보는데, 많이 여행 가세요. 남편이요,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갱년기는요, 별을 따다 줄 수는 없는데, 별나라를 가려고 같이 여행을 준비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둘이 같이 살 수 있는 뭔가를 갱년기 때는 요구하시고, 젊었을 때는 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가장 정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상에서는 부부가 24시간 함께 보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행지에 가면 24시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여행이 두 사람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또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군요. 손 꼭 잡고. 손은 잡아야 하는 거죠. 네. 사실 일상에선 잘 안 잡다가도 여행지에 가면 잡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잡으세요. 근데 여행지에서는 오히려 여행지에서는 네. 이게 결국 그 가족의 지원이 필요한 개념인데 또 배우자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이게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사춘기 자녀와 갱년기 엄마가 부닥치죠. 네, 부딪힐 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거는 답 없는 정쟁입니다. 이거는 네. 어떻게 해결책이 없어요. 사실 아이들을 혼내기도 그렇고 마누라를 나무라기도 그렇고 이게 아주 사실 요즘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저는 그럴 때도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데 아마 뭐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하는 나라가 있지만 답이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기다려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걸 못하죠. 모르죠. 네. 거기에다가 엄마에 대한 감정이 같이 부닥치게 되면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저희 집도 간혹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밥을 먹습니다. 네. 따뜻한 밥을. 아유, 그것도 뭐 아빠가 해주는 음식으로 먹으면 뭐 이댁은 뭐 요리사가 있으시니까. 의외로 답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저희가 공감하기 위해서 좀 짐작해 본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내 한 몸 가누기도 힘든데 남편과의 갈등, 또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또 병중에 계신 부모님과의 갈등까지 겹치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고통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도 곧 지나간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이 시간도 지나가고요. 네. 오히려 내일은 더 아름다울 거라는 희망을 가져야죠. 왜냐하면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앞으로 살 만큼의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할 게 너무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먹을 것도 있고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저는 간과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아이들이 뭐 태어나서 바로 뛰지 않았잖아요. 다 걸으면서 뭔가를 준비하면서 이 사회생활이 정해갖고 여기가 왔듯이 우리는 또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계속 폐경 그래서 좀 우울하긴 하지만 사실 시작하는 의미의 희망감을 갖는 그런
그게 시기가 되는 좋겠죠.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 폐경 완경이면 이제 생애 종착역이 다가왔다라는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뭐 살아온 만큼 더 사셔야 되니까요. 우리가 뭐 80년대만 해도 여성 평균 수명이 60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100세까지 구인나라는 뻥튀기가 됐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말이죠. 그럼 30년이 더 늘어났으니까 내가 한 40대, 50대 이런 갱년기나 초반에 건강상 문제가 없을 때는 열심히 호르몬을 먹어서 좀 몸을 좀 대처를 해놓고 그 다음에 3, 40년을 좀 기대를 해볼게. 10년은 더 좋은 약이 있으면 좀 더 기대를 해볼게. 이러면서 약이라는 건 안 드시면 가장 좋지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내 몸이 뭔지를 찾아갖고 도와주는 게 바로 현대 의료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황인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